안녕하십니까, 바이커즈랩 김남구입니다. 스즈키 GSX-8S를 시승했습니다. 사실 GSX-8S가 출시된 거는 작년 10월, 11월 쯤이었는데 아무래도 겨울에 시승하려면은 고속으로 투어를 다니기도 쉽지 않고 코너도 타기 힘들고 해서 봄이 되자마자 8S를 시승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시승 이제 출시가 된 지 한 3, 4월 정도 흐른 시점이다 보니까 저도 그동안 상당히 궁금했어요. 궁금하기도 했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타셨는지 뭐 시승기도 읽어보기도 하고 시승 영상도 보고 했는데 이 엔진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엔진이 가장 많이 궁금했고, 그래서 가장 먼저 엔진에 대해 설명드리고 뭐 디자인, 각종 장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즈키 엔진은 저는 스즈키 엔진에 대한 그런 어떤 맹목적인 신뢰감 같은 게 있어요. 스즈키의 엔진이 대체적으로 다 마음에 듭니다. 어떤 특정 브랜드의 모든 엔진이 마음에 든다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스즈키 엔진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다 높습니다. S1000 시리즈랑 카타나에 들어가는 K5 엔진, 그 4기통 엔진은 4기통 엔진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엔진이고, V스트롬 1050에 들어가는 수랭식 1050cc V-트윈 엔진, 그 엔진도 밸런스가 좋습니다. 고동감도 있고 출력도 좋고 토크도 좋고, 그리고 또 SV650에 들어가는 그 V-트윈 엔진도 토크감이 정말 좋아요. 전반적으로 저는 스즈키 엔진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새롭게 만든 엔진이잖아요.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시승하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6000rpm, 치고 나가는 느낌이 강력합니다. 토크감이 중저속에서 약 한 3000rpm부터 그 토크의 80% 이상이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3000부터 5000, 6000까지도 토크감이 쭉 이어지다가 7000rpm부터 토크감이 조금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토크감이 중저속에서 토크가 좋으면은 좋은 점이 도심 주행에서 재밌어요. 저도 이제 투어도 종종 다니지만 도심 지역에서 라이딩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투어를 가도 도심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심에서는 7000rpm 이상 사용할 일이 거의 없죠. 7000rpm까지 높이면은 상당한 고속이겠죠. 그렇게 되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3000에서 6000까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 3000에서 6000에서 느껴지는 토크감이 정말 좋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가속력, 이 펀치감이 재밌습니다. 이렇게까지 토크감이 좋은 모터사이클을 타는 게 오랜만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차량 무게가 202kg으로 엄청 가벼운 건 아닌데 치고 나갈 때 정말 가볍게 느껴져요. 앉았을 때 느껴지는 무게감도 너무 가볍고요.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고 차체 폭도 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코너에서 바이크를 눕히는 과정이 민첩했어요. 핸들링도 경쾌했고요. 다만 코너에 진입할 때 프런트 쪽은 재빠르게 슥 눕는 느낌인데 리어가 다소 뒤늦게 따라 나오는 느낌은 있었어요. 코너링 성능은 대체적으로 무난하다고 느꼈습니다. 서스펜션은 댐핑 조절이 안 되는 사양이긴 하지만 기본 설정을 뉴트럴하게 잡아놔서 여러 조건에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가볍게 움켜쥐어도 충분한 제동력이 발휘됐습니다. 제동 성능의 한계치도 제법 높았고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킥시프트의 조작감도 이질감이 적었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라이트부터 뒤쪽으로 가면서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헤드라이트는 상하 적층형 헥사고널 헤드라이트가 장착됐습니다. 듀얼 헤드라이트고, 위쪽에 있는 게 일반 헤드라이트고 밑에 있는 게 상향등이에요. 그리고 이 양옆으로는
패널이 있는데 이쪽은 DRL 주간 주행 등이 자리합니다. 그 옆으로 이쪽 라디에이터를 기점으로 슈라우드가 상당히 큼지막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워놨을 때 보면은 프론트 포크랑 라디에이터를 이렇게 하객진 대형으로 쭉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차체가 전반적으로 얄쌍하고 슬림한데 슈라우드 쪽에서 부피감을 가져가면서 존재감이 돋보이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헤드라이트 디자인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 법합니다.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디자인은 맞지만 조금 개성 있는 마스크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쪽 시트 밑에 리어 보강 프레임이 있는데 이 프레임을 드러나게 파이프 디자인하고 차체와 마찬가지로 이 블루 색상으로 채택했다는 점, 이 점이 마음에 들었고요. 지금 이 컬러가 원래 스즈키가 이 컬러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조금 더 밝아요. 그 포카리 스웨트 같은 그런 밝은 청량감 있는 블루 색상에 가깝습니다. 이 블루 컬러가 휠도 같은 디자인이 들어가고 카울이랑 슈라우드랑 이쪽까지 파란색으로 적용이 되어서 통일감 있고 전반적으로 깔끔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진 케이스의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별다를 게 없고 그냥 트램식 엔진이긴 한데 이쪽 말고,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실린더 헤드 쪽이고 이쪽이 캠샤프트 쪽이고 이쪽이 이제 클러치 디스크 쪽인데 이 클러치 디스크 쪽의 디자인이 상당히 예뻐요. 그래서 이쪽에서 디자인이 좀 아쉬웠던 부분을 클러치 쪽에서 좀 상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환경 규제가 너무 기준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머플러들이 전반적으로 부피가 너무 커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 커지면 좀 이상하거든요. 이만큼 머플러가 달려 있으니까. 근데 ADS는 깔끔하게 언더슬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체가 좀 군더더기 없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스윙암도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철제 강목 스윙암이 아니라 알루미늄 재질로 채택을 했습니다. 디자인도 괜찮고 이런 부분에서 스포츠 라이딩에 중점을 주고 디자인했다라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라이딩 모드는 액티브, 베이직, 컴포트 모드 3가지입니다. 각 모드에 따른 성능 차이가 확연합니다. 도심에서는 컴포트 모드가 유용했습니다. 교외에서는 주로 베이직 모드로 주행했습니다. 속도를 높이고 싶을 땐 액티브 모드로 두면 초반 토크가 월등히 좋아집니다. 모드는 주행 중에도 간편하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포지션이 정말 편했습니다. 네이키드 중에서도 편한 포지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테이퍼드 핸들바의 위치가 딱 적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진동이 적어서 장거리 주행이 쾌적했습니다. 스즈키가 새로운 기술로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크로스 밸런서입니다. 조금 메카닉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하잖아요. 팡팡팡팡 터지면서 상하 운동 진동을 줄여주기 위해서 크랭크 샤프트 쪽에 샤프트 밸런서가 장착이 됩니다. 일반적인 직렬 트윈 엔진에서는, 그리고 4기통 엔진에는 샤프트 밸런서가 들어가요. 상하 운동에 따른 진동을 줄여주는 거죠. 그 샤프트 밸런서가 이 스즈키 엔진에는 샤프트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모터사이클에서는 최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샤프트 밸런서의 효용 가치가 있느냐? 있다고 볼 수 있죠. 특히 고속에서. 저속에서는 샤프트 밸런서가 2개라고? 그래? 근데 진동이 있는데? 펀치감이 좋은데? 퍽퍽퍽퍽 나가는데? 이 생각이 들다가도 고속으로 가면은 진동이 확 줄어듭니다. 한 7000rpm 들어갈 때부터 진동이 확 줄어들어요. 아무래도 샤프트 밸런서는 고속 영역으로 올라갈 때 그 진짜 가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당겨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자감이 도로로로롱 하면서 가잖아요. 직렬 2기통이 270도 위상 크래크이기 때문에 V트윈과 폭발 간격이 유사합니다. 도로로롱 도동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가잖아요. 지금 4000rpm. 근데 여기서 땡기면은 웽 하면서 그 2개 피스톤의 박자감이 하나로 모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진동이 거의 없어져 버려요. 자, 방금이 8000rpm이었어요. 7000rpm 넘어가면서부터가 진동이 줄어듭니다. 이거 7000rpm, 8000rpm부터
핸들바로 느껴지는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6000rpm 밑에서는 샤프트 밸런서 2개다, 크로스 밸런서 확실히 체감이 된다라는 느낌이 덜합니다. 오히려 펀치감이 좋게 느껴지죠. 따라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은 특성이 고속 크루징, 고속 장거리 주행에 유리해요. 이 크로스 밸런서를 장착하면서 고속에서 부드러워지다 보니까 차체 디멘전도 그렇게 잡아놨어요. 휠베이스가 경쟁 규정에 비해서 4에서 5cm가 깁니다. 이 4에서 5cm가 꽤 큰 차이예요. 리어 타이어도 타이어 폭이 180mm예요. 이 역시 경쟁 기종에 비해 20mm 정도가 더 두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진 안정성이 좋아지죠. 휠베이스 길고 리어 타이어가 빵빵하니까 직진 안정성이 좋아지고 고속 안정성이 좋아지고, 따라서 140km, 150km까지 속력을 내도 안정감이 정말 뛰어나고 스트레스가 적어요. 이 말인즉슨 도심에서 타기 즐겁고 고속에서 편안하다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스즈키 측에서는 GSX-8S를 두고 올라운더 네이키드라고 소개를 하고 표현을 했어요, 컨셉을. 근데 올라운더 네이키드라는 키워드가 어색하더라고요. 올라운더라는 표현은 보통 어드벤처 차량에 많이 쓰이죠. 올로드, 오프로드, 장거리 라이딩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네이키드에서는 이 올라운더라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근데 시승을 마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올라운더 네이키드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차체가 얄쌍하고 토크가 좋기 때문에 3000에서 6000까지 재밌게 탈 수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 재밌게 탈 수가 있었어요. 차량이 많은 공간도 요리조리 잘 피해서 다닐 수도 있고 도심에서 경쾌하고 재밌게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도심 외곽으로 나갔을 때는 휠베이스가 경쟁 기종에 비해 길고 리어 타이어가 180mm로 두껍기 때문에 직진 안정성, 고속 안정성이 뛰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어도 괜찮게 어느 정도 수행할 수가 있고 도심에서도 재밌게 탈 수 있고, 이 균형감을 잘 맞춘 모터사이클이 GSX-8S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GSX-8S는 도심 주행과 투어를 모두 좋아하시는 분, 그 비율이 아예 반반에 가까우신 분들이라면 GSX-8S를 상당히 즐겁게 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이 1139만원입니다. 1140만원 정도인데 가격이 합리적인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100만원대에서 이보다 더 좋은 토크를 느끼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생산이에요. GSX-8S는 일본 생산입니다. 시즈오카 현의 하마마츠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태국에서 생산하는 모터사이클이 많죠. 태국에 이제 아시아의 공장이 허브니까 모터사이클로는. 태국에서 요즘에 생산하는 모터사이클도 품질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워낙에 품질 인증을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뭔가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하면은 뭐랄까 맹목적인 믿음 같은 게 있죠. 일본 생산이다 라고 하는 점. 일본 생산에 이 정도 구성에 이 정도 성능, 그리고 퀵시프트도 기본으로 탑재가 되죠. 퀵시프트도 원래 이제 일제 바이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50만원 정도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 가성비까지 잡은 모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또 기대되는 부분은 이 엔진 자체가 고회전으로 갔을 때 진동이 많이 상쇄되는 엔진이기 때문에 이 엔진을 앞으로도 스즈키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밸런스가 좋아서 스포츠 모터사이클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초반 토크감이라든가 고회전에서 이제 불필요한 진동이 너무 많이 올라오면은 스포츠 라이딩을 하기 힘듭니다. 코너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출시되는 8R에 대한 기대감이 8S로 인해서 더욱 커지게 된 것 같아요. 8S 시승은 재밌게 잘 마쳤습니다. 다음에 또 스즈키 모터사이클 8R이 출시되면은 8R 시승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커즈랩 김남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